자, 12단원의 유제 12-10번부터 보면은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랑 B가 주사위야. 그랬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랑 B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아니고 3B가 0이 허근을 갖기 위한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A랑 B가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쓰면 돼.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자. B-제곱 마이너스 AC라서 A제곱 마이너스 3B 걔가 뭐보다 작아? 0보다 작게끔 만들어주면 돼. 그치? 뭐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뭐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넘겨준 다음에 차근차근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치? 자, 유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A 값이랑 B 값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B의 개수가 더 크니까 B부터 결정할게. 그치?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5, 6에 대해서 자, 3B 하면은 3, 6, 9, 16 36이래. 뭔 소리야 이건 또. 맞지? 3, 6, 9, 12, 15, 18 하고 되는 거니까 A제곱은 3B보다 작은 녀석이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A제곱이 1 아니면 2 하고 나오는데 정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게 1밖에 없잖아. 6보다 작은 제곱수가 나오는 자연수여야 돼. 그래서 뭐 나올 수 있는 게 1이랑 2밖에 없어. 맞지? 9보다 작은 제곱수가 나야 되는 거니까 1이랑 2밖에 없어. 12보다 작은 제곱수니까 1, 2, 3 있을 거고 15보다 작은 제곱수니까 1, 2, 3 있을 거고 18보다 작은 제곱수니까 1, 2, 3, 4까지 있겠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 하고 그냥 세주는 거야. 알았지? 자, 물론 노가다긴 하지만 경우의 수 찾는 것 중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할 줄 아셔야 돼. 자, 12-18번 보자. 5개의 영역 A, B, C, D, E로 나누어진 녀석에 대해서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구별한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 A가 있고 B, C, D, E 이렇게 칠해져 있어. 자, 5가지 색이야. 색칠 한번 해봅시다. 색칠 한번 해보니까 A 제일 많이 맞닿는 A부터 칠해가지고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B, C, D, E 순서대로 색칠을 할 건데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5개. B는 A랑 다른 색이기만 하면 돼. 4개. C는 A랑도 다르고 B랑도 다르면 돼. 3개. D는 A랑 다르고 C랑 다르면 되는 거니까 3개. E는 A랑 다르고 B랑 다르고 D랑 달라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어? E에 인접한 영역이 3개이긴 하지만 B랑 D랑 색깔이 같으면은 옆에 쓰인 색이 2개밖에 없으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3개가 될 거라고. 맞아. B랑 D랑 다른 색깔을 칠했으면은 이 인접한 영역에 칠해진 색깔이 3가지 색깔이 칠해졌으니까 2개 색을 칠할 수 있을 거라고. 맞아. 그래서 E에는 B랑 D의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로 케이스가 나눠져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줘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B랑 D랑 색깔이 다를 때부터 한번 해보자. 그치? 색깔이 다를 때. 자, 그럼 C까지는 상관없어. C까지는 상관없어. 5개, 4개, 3개 하고.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이제 D에 칠할 건데 D는 A랑도 달라야 돼. C랑도 달라야 되고 뭐랑도 달라야 돼? B랑도 달라야 돼. 조건에서. 그치? 그래서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중에서 3개가 날라가 버렸네. 그래서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2가지가 돼. 이건 돼요. 자, A에 칠했고 B에 칠했고 C에 칠했어. 여기까지는 되지? 이제 인접한 영역이랑 다른 색깔을 칠하면 되는 거니까 D에 이제 색깔을 칠할 건데 D에 칠하는 색깔은 A랑도 달라야 돼 일단. 그치? A에 칠하는 색깔이랑 달라야 돼.
C에 칠한 색깔이랑도 달라야 돼. 조건에서 B에 칠한 색깔이랑도 달라야 된대. 그러니까 D는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중에서 세 가지는 날라가 버렸네. 그지? 그러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잖아. 이해돼? 자, 그래서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두 가지. 오케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E에 칠할 거야. E의 색깔 칠하려면 E는 B랑도 다르고 A랑도 다르고 D랑도 달라야 되는데 B랑 D랑 색깔이 다르니까 B, A, D에 칠해진 세 가지 색깔이 전부 다 다른 색이야. 맞지? 전부 다 다른 색이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색 중에서 골라줘야 되겠네. 맞아? 그래서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두 가지 하고 나올 겁니다. 돼? 어디서 잘 안 됐어? D 칠하는 건 됐어? D부터 다시 그럼. 자,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뭐랑 달라야 돼? A랑도 달라야 되고 C랑도 달라야 돼. 맞지? 그래서 A에 칠한 색깔 하나 날라갔고 C에 칠한 색깔 하나 날라갔어. 그지? 그런데 조건에서 B랑도 달라야 되겠대. 그지? 그래서 B에 칠한 색깔도 하나 날라갔어. 오케이? 그래서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이 세 가지 색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색 중에서 골라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D에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맞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로 넘어갈 거야. 그지? 자, 2로 가면은 2에는 뭐랑 다르면 돼? B랑도 다르고 A랑도 다르고 D랑도 달라야 돼. 그치? 자, 그런데 B랑 A랑 D에 칠해진 색깔이 전부 다 다른 색이야. 맞아? 그치? B랑 D랑 색깔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맞아? 자, 그래서 B랑 A랑 D에 칠해진 색깔이 전부 다 다른 색이니까 이 인접한 영역에는 세 가지 색깔이 지금 사용이 됐어. 그러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이 세 가지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 중에서 골라줘야 되겠지. 그래서 E의 색깔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계산해? 전부 다 곱하면 되겠다. 그치? 두 번째, 이번에는 B랑 D랑 같은 색깔을 칠했을 경우는 마찬가지로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총 5가지 색깔이니까 5가지 있고 B는 A랑 달라야 돼. 그치? 그래서 A에 칠한 색깔 하나 제외해서 4가지 색깔 있고 C는 A랑도 다르고 B랑도 달라야 돼. 그치? 그래서 색깔 2개 빠지니까 3가지 색깔 칠할 수 있고 맞아. 자, D에는 B랑 D랑 같대 색깔이. 그러니까 D는 선택권이 없어. B에 칠한 색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칠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그래서 B는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B에 칠한 색깔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그치? 얘는 선택권이 없는 거니까 그 색 그대로 한 가지 색깔밖에 고를 수 없는 거니까 한 가지. 자,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보면은 이제 E는 B랑 A랑 D랑 다른 색깔을 칠해줘야 되는데 그치? A에 칠해준 색깔과 일단 달라야 돼. 첫 번째. B랑 D에 같은 색깔이 칠해졌어. 둘 다 노란색이 칠해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인접한 영역에 3개의 영역이 맞닿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칠해진 색깔은 2가지 색깔밖에 안 칠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남은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3가지 하고. 됐습니까? 그치? 그래서 곱한 다음에 2개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더해주면 되겠지. 케이스가 나눠졌으면 더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발전이래. 스텝 B까지 질문하실 거. A, B에서 질문하실 거. 자, 보자. X는 1, 2, 3. Y는 0, 1, 2, 3, 4. 하고 됐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서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한 게 0이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이제? 자, 3가지 방법 정도로 풀어줄게. 이제 3가지 방법 정도로. 자, 첫 번째 방법.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F1이 0이거나 또는 F2가 0이거나 또는 F3이 0이라는 얘기지. 셋 중에 하나만 0이면 곱하면 0이잖아. 맞아.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사건을 A, 얘를 만족하는 사건을 B, 얘를 만족하는 사건을 C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 개수니까 A의 원소에다가 B의 원소 더한 다음에 C의 원소 넣어줄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뭘 해줘야 돼? A 교집합 B 빼주고 B 교집합 C 빼주고 C 교집합 A 빼준 다음에 다시 뭘 더해줘?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더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근데 복잡해. 복잡하니까 이렇게 안 풀 거야. 알았지? 첫 번째 방법이라고 소개시켜 준 거야 얘는. 자, 두 번째 방법. 셋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대. 그치? 자, 그렇다는 얘기는 F의 1이랑 F의 2랑 F의 3 중에서 어떤 게 0인지 우리가 결정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곱해서 0 돼. 셋 중에 하나는 0이랬어. 그러면은 셋 다 0일 수도 있고 0, 0 아닐 수도 있고 0 아니고 0일 수도 있고 아니고 0, 0일 수도 있고 0 아니고 아니고일 수도 있고 0 아니고 0 아니고일 수도 있고 아니고 0일 수도 있고. 글쎄? 그래서 케이스가 몇 개 나눠졌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케이스가 나눠졌어. 그치? 그래서 각각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싹 다 더해버리면 돼. 근데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 이렇게 푸는 것도 아니겠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은 세 번째 방법.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0이라는 얘기는 F1과 F2와 F3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란 얘기야. 맞지?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곱해서 0이 될 거야. 그래서 자, 적어도란 얘기가 나와버렸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F1도 0이 아니고 동시에 F의 2도 0이 아니고 동시에 F의 3도 0이 아닌 녀석을 빼줄 거라고. 알았지? 이렇게 풀 겁니다. 이 문제는. 맞아. 셋 다 모두 0이 아니면은 곱해서 0이 안 나올 거거든. 그치? 그거를 전체에서 빼주면은 곱해서 0이 나오는 경우만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알았지?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찾아보자.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1, 2, 3에서 0, 1, 2, 3, 4로 가는 함수의 개수니까 1이 화살표 나갈 수 있는 데가 5군데. 그치? 2가 화살표 나갈 수 있는 데도 5가지. 3이 화살표 나갈 수 있는 데가 5가지 하고 되겠지. 그치?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되고. 자, 거기서 뭘 빼? 이 녀석을 뺄 거야. 얘는 x 1, 2, 3에서 y 0, 1, 2, 3, 4로 가는데 뭐? 전부 다 0이 안 되는 녀석만 뺄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화살표 갈 때 0으로만 안 가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1이 화살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4가지. 2도 4가지. 3도 4가지. 하고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빼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혜연이 따라왔어? 좋아. 정리하고 우리 그 다음 진도 나가볼게. 자, 이번 시간에는 순열을 할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오늘도 한 단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해. 이제 숙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내줄게. 당장 다음 시간 시험 준비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제 숙제는 많이 안 내줄 테니까. 자, 순열부터 볼 겁니다. 순열. 자, 순열의 뜻부터 볼 거야. 순열은 뭘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포인트는 뭐가 있냐? 순서가 되게 중요해. 순서를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는 거야. 알지? 순서를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지? 순서대로 나열해. 자, 중학교 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7명 중에서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을 거야. 이런 문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옵니다. 확률이랑 경우의 수 파트에서. 알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어? 7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니까 일단 7명 중에서 반장 될 사람 1명 뽑고 그 다음에 부반장 될 사람 1명 뽑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반장 될 사람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사람이 7명이니까 7가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이 6명 있으니까 그 중에서 부반장 될 사람 뽑는 경우는 몇 가지? 6가지. 연달아서 뽑는 거니까 어때? 곱할 거야. 그치? 이 녀석이 순열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어? 내가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처음에 뽑은 사람이 반장, 두 번째 뽑은 사람이 부반장하고 처음과 두 번째 자격이 달라졌잖아. 그치? 처음 뽑은 사람이랑 두 번째 뽑은 사람이 자격이 달라졌어. 그럴 때를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순서대로 나열한다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7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도 7 곱하기 6하고 계산하고 7명 중에서 2명을 줄 세울 거야. 나열할 거야. 그 경우도 첫 번째 줄에 설 사람 7명, 두 번째 줄에 설 사람 6명에서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나 줄 세우는 경우나 똑같은 경우가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3명 뽑으면 뭐 하면 되겠어? 반장이랑 부반장이랑 서기를 뽑을 거야. 그럼 반장 될 사람 7명, 부반장 될 사람 6명, 서기 될 사람 5명 해가지고 곱하면 되는 거지. 약간 돼? 오케이. 자, 그 녀석을 이제 고등학교 과정 올라와가지고 요 내용 똑같아. 내용 자체는 똑같아.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고등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얘를 기호로 나타내고 싶어. 오케이? 어떤 걸 기호로만 나타내고 싶냐면은 7명 중에서 2명 뽑았다라는 게 눈에 보이게 기호로 나타내고 싶어. 그치? 그래가지고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은 7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해가지고 가운데 P를 쓸 겁니다. 영어로는 퍼뮤테이션이야. 퍼뮤테이션. 우리나라 말로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줘. 얘를. 그래서 이 기호를 보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떠올리면 돼? 7명 중에서 앞에 있는 숫자, 7명 중에서 뒤에 있는 숫자 2명을 뽑았구나. 그치? 그런 의미인 거야. 오케이? 7명 중에서 2명을 뽑았다는 의미야. 그치? 그럼 실제로 얘는 어떻게 계산해줘? 7 곱하기 6하고 계산해줘. 어떻게 계산해 준 거야? 앞에 있는 숫자부터 숫자를 하나씩 낮춰가면서 2개를 곱했어. 그치? 왜 2개야? 2명 뽑았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7, P, 3명 뽑았으니까 3하고 표현하면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준 거야? 7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낮춰가면서 3개를 곱해준 거야. 이게 퍼뮤테이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치? 자, 그럼 설명으로 돌아와서 n개 중에서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의 뜻이야. 그치? 순열의 뜻. 자, 순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NPR이라고 쓸 거고, 그지? 우리는 해석해 줄 때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구나,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거야. 그치? 일렬로 나열했구나. 자, 그러면 NPR은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해 주겠다고? 앞에 있는 숫자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낮춰가면서 숫자 몇 개를 곱해주겠다고? r개를 곱해주겠다고. 그치? r개를 곱해줄 거야. r개를 곱해줬으니까 맨 마지막 숫자는 뭐가 될까? 첫 번째 걸 n 빼기 0이라고 생각할 거야. 두 번째 걸 n 빼기 1이라고 생각할 거고 세 번째 거를 n 빼기 2라고 생각했을 때 r번째 거는 n에서 뭐가 빼져 있어야 돼? 여기서 0부터 시작해서 r개니까 r-1이 빼져 있어야 돼. 그래서 0부터 r-1까지가 r개니까.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 전개하면 결국 맨 마지막에는 n-r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맨 마지막에 써 있을 거야. 그치? 안 해도 상관은 없어. 맨 마지막 숫자 뭐가 나오는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n부터 시작해서 숫자 낮춰가면서 r개를 곱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은 몇 개만 연습해보면은 4P3 뭐라고?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게 4P3이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해줘? 4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3개를 곱할 거라고. 알지? 5P3은 뭐라고?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게 5P3이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해줘? 5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3개를 곱할 거라고. 그치? 3까지 곱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3개를 곱하는 거야. 알지? 오케이. 헷갈리지 말고. 자, 그러면은 162페이지 쌤 정리로 갈게. 162페이지.
자, 162페이지 쌤 정리에서 n개 중에서 알개를 선택하는 순열을 NPR로 나타낸다. 이건 그냥 뭐 뜻이니까 굳이 별표 안 치고 넘어가도 돼. 그치? 뜻이니까. 어디 보자.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163페이지에 있는 쌤 정리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을 겁니다. NPR은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일열로 나열하는 녀석이 순열이고 기호로는 NPR하고 나타내고 실제로 계산은 n개 중에서 n부터 시작해서 알개의 숫자를 곱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 밑에 계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몇 개 한번 더 연습해보고 갈게. 4P1 뭘까? 4부터 시작해서 숫자 하나 곱하는 거야. 글쎄 4P2 뭐겠어? 4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 곱하는 거고 4P3은 4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곱하는 거고 4P4는 뭘까? 4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4개를 곱하는 거야. 그치? 4P5라는 건 있겠어 없겠어? 이런 표현은 없어. 순열에서는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숫자가 나와야 돼. 뒤에 있는 숫자가 더 커버리면 안 돼. 그런 숫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지? 그런 숫자는 없는 거야. 4P4는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NPN은 뭐야?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낮춰가면서 어디까지 곱해? n개를 곱하는 거니까 1까지 곱하는 거야. 자, 그래서 1부터 n까지 싹 다 곱하는 형태의 요 식은 앞으로 자주 사용될 거라서 특별하게 기호로 나타낼 겁니다. 얘는 뭐라고 기호로 나타낼 거냐면은 n 이렇게 쓰고 읽어줄 때 n 팩토리얼 하고 읽어줄 거야. n 팩토리얼 혹은 n 팩 하고 읽어줄 거야. 알지? 그래서 앞으로 이 녀석은 느낌표가 아니고 팩토리얼이야. 알지? 국어 선생님이 이거 느낌표잖아 그러면 안 돼요. 팩토리얼 했는데 그래야 돼. 알지? 알겠냐고. n 팩. 알겠지? n 팩토리얼. n 하고 읽어주면 안 돼. n 팩토리얼.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몇 개만 연습해보고 가자. 1팩은 뭘까?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네. 그래서 1이야. 맞지? 2팩은 뭐겠어? 2 곱하기 1. 그치? 2 나올 거고. 3팩은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하고 나올 거고.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24하고 나올 거고. 5팩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120하고 나올 거야. 6팩은 6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니까 720까지 나올 거야. 그치? 대충 팩토리얼은 6팩 정도까지 숫자 좀 익숙해지면 좋아. 그치? 그러면 계산이 좀 빨라져. 그치? 자, 그래서 얘를 n계승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n계승. 자, 이 n계승을 이용해서 우리는 NPR이라는 저식을 좀 더 유식하게 나타낼 겁니다. 왜? 수학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땡땡땡 돼 있으면은 되게 무식해 보이거든. 그치? 엄청나게 무식해 보이거든. 그래서 좀 유식하게 나타낼 거야. 뭘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팩토리얼은 어떻게 하는 거야?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야. 그치? 얘는 근데 중간에 끊겨져 있잖아. 맞아? 그래서 n 팩토리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n부터 시작해서 n-1도 곱하고 쭉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건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1까지 싹 다 곱해버릴 거야. 알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가 그 다음에 나와야 돼. n-r 나올 거고. 그치? 이거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 나오면 돼. n-r-1 나올 거고. 어디까지 곱할 거야? 1까지 곱할 거야. 그치? 그러면은 n팩이거든. 맞아. 1부터 n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곱했으니까 n팩이야.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팩토리얼이었어. 팩토리얼이 퍼뮤테이션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쓸데없는 게 곱해졌으니까 뭐 할 거야? 나눠줘 버릴 거야. n-r-1 곱하기 쭉 해서 1까지. 그럼 얘 약분돼가지고 얘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자, 그거를 굳이 팩토리얼로 표현하기 위해서 1까지 곱한 거고. 그래서 분자를 n팩이라고 쓴 거고. 그럼 분모는 뭐가 될 거야? n-r 팩토리얼 하고 될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NPR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NPR은 세 가지를 너네들이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순열의 뜻.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구나. 그게 순열의 뜻. 두 번째, 표현 방법. 순열은 NPR하고 표현하는구나.
알겠지? 세 번째 계산 방법. 요렇게 계산하겠구나. 알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건 계산 방법 아닙니다.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계산 방법. 네 번째 정의까지. 알겠지?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네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뜻, 표현 방법, 계산 방법, 정의. 해가지고 네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363페이지 쌤 정리 별표 친 거. 그지? 어디까지 적혀 있어? 표현 방법이랑 계산 방법까지 적혀 있지? 그 옆에다가 요것만 적어 놓고 넘어갈게. 그치? 뭐 뒤에 물론 적혀 있긴 하지만 요거까지 적어 놔야지만 NPR의 정확한 정의가 되는 거라서. 그치? NPR은 이렇게 나타내진다. 자,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성질 한번 찾아볼 겁니다. 몇 가지 성질 한번 찾아볼게. NP의 0. 0은 뭘까? 뜻은 뭐지? 이 녀석의 뜻은 뭐지? N개 중에서 한 개도 안 뽑았어. 라는 뜻이지. 오케이? N개 중에서 나는 하나도 안 뽑았어. 가만히 있을 거야, 나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거야. 맞아. 상식적으로 몇 가지겠어? 없을 것 같아. 0일 것 같아. 그지? 자,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 거야. 자, 뭘 이용해서 계산할 거냐면은 이 녀석 가지고 계산 못 해. 0개를 뽑는다라는 게 지금 애매하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얘 가지고 계산해 볼 거야. R 대신에 지금 뭐가 대입된 거야? 0이 대입되어 있는 형태야. 그지? R 대신에 0 대입하면은 분모가 뭐가 되고 n팩 되고 분자도 n팩 되네. 그래서 약분해서 1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의미는 뭐야?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아.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치? 하나도 안 뽑는 경우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아. 그거는 한 가지 방법이야. 그치? 자, 두 번째 NPN은 아까 우리 NPN은 n팩하고 계산된댔지? 그치? n팩하고 계산해. 그거를 요거 우리 아까 썼던 요 녀석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 거야. 그치? R 대신에 뭐 쓴 거야? N 쓴 거야. 그치? R 대신에 N을 썼으니까 N 빼기 N팩분의 N팩. N 빼기 N 하면 0이잖아. 그래서 0팩분의 N팩. 그게 N팩이래. 그럼 분모에는 이 0팩이 몇이어야 되겠어? 1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0팩토리얼은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곱할 거야. 아니야. 그치? n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낮춰가면서 1이 되게끔 곱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숫자를 낮춰가면서 2를 만들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래서 0팩이라는 거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치? 계산하는 게 아니야. 계산하지 않고 뭐 할 거야? 약속할 거야, 그냥. 0팩은 1이야. 0팩은 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되게 식이 깔끔하게 나오잖아. 우리 다 같이 0팩은 1이라고 약속하자. 그런 거야. 그치? 그냥 약속한 겁니다. 0팩은 1이야. 그치? 0팩은 1. 자,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가 어디 나오냐? 365페이지 맨 위에 쌤 정리 해가지고 나옵니다. 365페이지 맨 위에 쌤 정리에다가 별표를 3개쯤 쳐놓으세요. 성질이니까. 자, 거기에 대한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밑에 있는 거 풀고 조금만 쉬었다 하자. 자, 필수예제 1번부터 볼 거야. 1번 보니까 NP2가 7N 하고 나와 있어. 그치? NP2가 7N 하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이 녀석은 뭐라고?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낮춰가면서 2개 곱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N 곱하기 N-1이 7N 하고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원래는 전개한 다음에 계산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개한 다음에 계산 안 할 겁니다. 왜냐면은 앞에 있는 이 숫자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거든. 그치? 그래서 그냥 약분해도 상관없어. 그치? 이 단원에서만. 다른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는 절대 약분하면 안 돼. 넘겨준 다음에 묶어줘야 돼. 근데 여기서는 약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n이 8이구나 하고 바로 계산할 수 있겠지. 됐지? 2번 7pr 곱하기 3팩이 1260 하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 근데 3팩은 계산 가능하네. 3팩이 뭐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6이었네. 그치? 그래서 양변에 6 나눠버릴 거야. 그래서 7PR이 뭐가 나와? 21이 아니구나. 210하고 나오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7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낮춰가면서 곱해가지고 210이 나올 때가 그냥 곱해야 돼. 그치? 여기서는 뭐 방정식 풀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7부터 시작해서 숫자 낮춰서 곱하니까 여기까지 곱하면 6, 7에 42. 그 다음 것까지 곱하면은 210. 210 딱 나왔네. 그치? 그래서 7PR은 765 이렇게 계산해가 돼가지고 210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R은 몇이야? 3이야. 숫자 3개 곱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R값 찾아주면 되고. 3번. 6 곱하기 NP2가 NP4하고 나와 있어. 자, 이 녀석도 잘 봐. 자, 6 곱하기 NP2라고 얘기를 하면은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낮춰가면서 2개를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 거는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낮춰가면서 4개를 곱할 거야. 이렇게. 그치? 원래는 넘겨준 다음에 묶어줘야 되는데 묶어줄 필요 없다고. 그냥 약분하면 돼. 요 단원에서는. 그치? 자, 그래가지고 얘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데 전개하지 않을 거야. 요 단원에서는 웬만하면 전개하지 않을 거야. 요 단원이랑 다음 단원에서는 이런 형태의 숫자 구할 때 웬만하면 전개하지 않을 겁니다. 왜? 연달아 나오는 두 숫자 곱해가지고 6 나온다는 거거든. 뭐밖에 없어? 2 곱하기 3밖에 없잖아. 그치? 연달아 나오는 두 숫자, 두 자연수 곱해서 6 나오는 경우 2 곱하기 3밖에 없잖아. 그 중에서 얘가 더 큰 숫자고 얘가 더 작은 숫자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2고 얘가 3이면 되겠네. 그래서 n은 5. 끝. 하고. 되죠? 이런 식으로 풀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필수예제 2번은 증명하는 문제인데 얘는 나중에 하자. 그치? 맨 마지막에 할게. 필수예제 3번부터 갔다 옵시다. 아우 시끄러. 자, 필수예제 3번 보면은 축구선수 2명, 야구선수 3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축구선수 2명, 야구선수 3명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제? 그러니까 총 몇 명이야? 5명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제?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기울어는 뭐라고 써? 5명 중에서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야. 알지? 자, 그런데 이렇게 방금 한 것처럼 전체 인원을 빠지짐 없이 싹 다 나열할 때는 굳이 P 안 쓰고 뭘 쓰는 게 편해? 5팩하고 쓰는 게 표현 방법이 좀 더 깔끔해. 알지? 자, 그래서 5팩은 120. 그래서 120까지 방법이 나와. 알겠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 기호로는 뭐라고 쓰겠다고? 10P3 하고 쓰겠다고. 그치?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해줘?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하고 계산해 주겠대. 그래서 9, 8에 72, 720까지. 됐지? 어렵지 않아.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써먹어도 돼. 이거 알겠지? 물론 기호까지 쓰면은 선생님이 막 좀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사용해도 돼. 3번 20명 중에서 회장이랑 부회장 각각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회장, 부회장을 뽑는다라는 거는 결국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야. 처음 뽑은 사람이 회장이고 두 번째 뽑은 사람이 부회장 해가지고 순서가 되게 중요하니까. 맞지? 자, 그래서 기호로는 20P2 계산은 20 곱하기 19, 380 하고 계산하면 되겠지. 됩니까? 자, 필수 4번. 1, 2, 3, 4에서 1번. x에서 x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원래는 x랑 여기 공역이랑 정역이랑 공역이랑 원소의 개수가 다른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와. 여기서는 마침 같긴 한데.
자, 일단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고. 자,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했어. 1대1 함수의 개수. 자, 옆에다가 살짝 써놓자.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은 1대1 함수를 1대1 함수의 정의로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이 표현을 봤을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바로바로 캐치할 줄 알아야 돼. 알지? 이 표현 하나 적어놓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지? 자, 그럼 1대1 함수라는 거는 결국 어떤 함수야?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나오는 y 값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이 2에 대응됐다. 그럼 그 두 번째 내가 결정해줄 2라는 거는 2에 가면 안 돼. 2가 아닌 다른 데에 가야 돼. 맞지? 그 규칙을 가지고 경우에서만 따져볼 거야. 맞지? 자, 그럼 1이 화살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1, 2, 3, 4 어디 가든 상관없겠네? 그래서 네 가지. 그치? 자, 2가 화살표 갈 수 있는 데도 몇 군데? 1이 화살표 간 데는 못 가. 그러니까 1이 화살표 간 데 제외하고 세 가지. 3이 화살표 갈 수 있는데 두 가지. 4가 화살표 갈 수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아요.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나와주는데 자, 실제로 이 녀석은 앞으로 너네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4p 4하고 계산해 줄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4는 뭐의 원소의 개수냐면은 공역의 원소의 개수야. 뒤에 있는 4는 정의역의 개수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 2, 3, 4에서 y 5, 6, 7, 8, 9, 10, 11까지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 1대1 함수는 무조건 p 쓸 거야. 앞에 뭘 써주면 되냐면은 y의 원소의 개수를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y의 원소의 개수 써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x의 원소의 개수 써줄 거야. 4 해가지고 계산하겠다고. 알지?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1이 1로 안 가는 1대1 대응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1대1 대응을 찾을 건데 1이 1로 안 갈 거래. 그럼 1대1 대응인 거 한번 찾아보면은 그럼 1이 1로 안 갔으니까 1이 어디로 가야 돼? 2로 갈 경우, 3으로 갈 경우, 4로 갈 경우 따로따로 찾아줘야 돼. 근데 되게 많잖아. 그치?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눠졌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전체에서 1이 1인 경우 뺄 거야. 그치? 그러면은 1이 1로 안 가는 경우만 남아있을 테니까. 돼요? 그래서 전체는 우리 위에서 했었다. 그래서 4팩. 빼기 1이 1로 가는 경우는 1은 1로 보내버리고 남은 애들만 가지고 1대1 함수 찾으면 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3팩 하고 찾아주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필수예제 2번은 나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거야. 필수예제 2번은. 알겠지? 조합까지, 컨비네이션까지 배우고 할 겁니다. 필수예제 2번은.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 3번, 4번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해봅시다. 자, 유제 13-7번 보면 A가 1, 2, 3, 4, 5, 6, 7에서 A로 가는 함수인데 어디 보자. 뭘 만족할 거냐면은 F는 1대1 대응이고 두 번째 P가 소수면은 F의 P도 소수란 얘기야. 그치? P가 소수면은 자, 그럼 이 중에서 소수는 소수에 대응되고 소수가 아닌 건 소수가 아닌 거에 대응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수랑 소수가 아닌 것만 구별해가지고 서로서로 대응되게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맞아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소수는 뭐 있어? 2, 3, 5, 7이 소수 아닌가? 소수가 아닌 거는 1, 4, 6이 소수 아닌 거고. 그치? 자, 그래서 A에서 A로 가는 함수에서 소수가 소수로 가게 만들려면 결국 2, 3, 5, 7은 2, 3, 5, 7에 대응되게 만들 거고. 그치? 1, 4, 6은 1, 4, 6에 대응되게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1대1 대응 따로, 여기서 1대1 대응 따로 나오게 만들어버리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1대1 대응 나오려면은 4팩
그래서 1대1 대응은 3팩. 더해 곱해? 곱해야지. 왜? 연달아 나갈 거니까. 전부 다 동시에 나갈 거니까. 맞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대. 자, 그 다음 봅시다. 조건을 만족하는 수냐. 해가지고 뭐 설명처럼 나와 있는데 설명을 읽어보는 게 이 부분은 좀 더 헷갈려가지고 문제로 볼 거야. 알겠지? 문제를 보면서 아,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푸는구나 조금 느끼고 가면 될 것 같아. 문제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필수예제 5번. STUDY 스터디 5개 문자 중에서 1번에서는 S랑 T가 이웃하는 경우를 찾으시오라고 했네. 자, 이웃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바로 옆에 붙어 있겠다는 거야. 그치? 바로 옆에 붙어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S, T, U, D, Y를 나열할 건데 요 두 개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얘를 아예 묶어버려. 그치? 얘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녀석들이야. 그래서 이 한 뭉탱이를 한 문자로 생각해버리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5개 문자를 나열하는데 묶어버렸으니까 몇 개 문자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다고? 하나, 둘, 셋, 4개 문자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다고. 됩니까? 되지? 오케이. 그래서 4팩.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내지 말고 뭐해? 이 묶음 안에서 S랑 T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해줘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2팩. 오케이. 2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2번. 이번에는 STU가 이웃하는 경우야.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S랑 T랑 U랑 D랑 Y 5개 문자를 나열하는 건데 STU가 이웃한다 했으니까 얘들을 한 문자로 그냥 취급할 거야. 묶어버릴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개 문자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3개 문자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3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 속에 있는 에서 STU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도 생각해줘야 되겠네. 자리 바꾼다는 거는 결국 STU 이 3개 문자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인 거니까 똑같이 3팩하고. 그치? 팩토리얼이랑 이런 퍼뮤테이션 기호 배우면은 이제 쓰기가 너무 편해. 이 다음부터는 너네가 계산해봐 그러면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양보해주고. 그치? 자, 필수 6번 볼 거야. 6권의 책 중에서 국어 3권, 영어 1권, 수학 2권이 있다. 자, 일렬로 꽂을 때 1번 수학 책끼리 나란히 꽂히지 않도록 꽂는 방법에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수학 책끼리 나란히 꽂히지 않는데, 자, 방금 했던 거랑 좀 연관해 보면은 수학 책끼리 이웃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은 수학 책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부터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국어, 영어부터 일렬로 나열할 거야. 자, 그럼 국어, 영어 합해서 총 4권이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4팩까지 나와. 그렇지? 자, 그래서 국어랑 영어 책을 나열하면은 이렇게 4자리에다가 지금 꽂힌 거잖아. 자, 이제 수학책을 꽂을 건데 수학책은 어떻게 꽂혀야 되냐면은 나란히 즉 이웃하지 않게 꽂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은 국어랑 영어를 꽂아놓은 요 책들 사이사이에 수학책에 한 권씩 집어넣으면 돼. 그럼 나란히 꽂히지 않을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수학책을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자리? 5자리가 있네. 그지? 그 중에 수학책이 꽂힐 자리 몇 자리를 뽑아주면 돼? 2자리를 뽑아주면 돼. 수학책이 2권 있으니까.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상관 있어. 왜? 수학책 1번 수학책이랑 2번 수학책을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나중에 뽑는 거랑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나중에 뽑는 거랑 꽂는 순서가 달라질 테니까. 그치? 1번 여기다 꽂고 2번을 여기다 꽂는지 1번을 여기다 꽂고 2번을 여기다 꽂는지가 다른 경우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맞아. 그래가지고 2자리를 순서 생각하면서 나열하는 경우야. 그치? 뽑아주는 경우야. 자, 그래서 뭐라고 써줘? OPE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4팩이랑 OP랑 곱하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뭔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그 책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먼저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꽂으면 돼. 알겠어요? 자, 2번 국어책끼리
어느 두 건도 나란히 꽂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국어책끼리 이웃하지 않을 거래. 그러니까 그치? 국어책 이웃 안 할 거야. 자 그럼 뭐부터 나열해? 영어책이랑 수학책부터 나열해. 그치? 그래서 영어랑 수학부터 나열하는 경우는 몇 팩? 세 권을 나열하는 거니까 3팩. 그치? 자 그래서 영어랑 수학책 나열한 다음에 이제 국어책을 꽂을 건데 세 권을 꽂은 다음에 꽂을 건데 어떻게 할 거라고? 사이사이에 꽂을 거라고. 그럼 국어책을 꽂을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 네 자리 나오고. 그치? 그 중에서 몇 자리 뽑아주면 돼? 세 자리 뽑아주면 돼. 순서 중요하게. 그치? 그러니까 4P 3 두 개는 곱해서 계산하겠대. 알겠습니까? 어렵진 않아. 자, 필수 4번 보자. 남자, 여자가 각각 3명씩 6명 있다. 남녀가 교대로 나열하는 일렬로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남자 3명, 여자 3명 있는데 남자랑 여자가 교대로 이렇게 서는 방법을 찾으래. 그치? 자 그러면 총 6자리 중에서 남자랑 여자가 교대로 서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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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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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면 되잖아. 그치? 그럼 남녀 남녀 서는 거랑 여남 여남 서는 경우는 완전 다른 케이스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나눠줘야 돼? 케이스가 나눠줘야 돼. 맞아. 케이스가 나눠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 남자애가 설 경우랑 두 번째 맨 처음 여자애가 설 경우랑 나눠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럼 맨 처음 남자애가 섰어. 그럼 남자애 맨 처음에 세워놓고 나서 이제 나열할 건데 어떻게 나열을 한다고? 교대로 서야 되는 거니까 남자가 설 수 있는 데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갈 거고 여자애들이 설 때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들어가겠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설 자리에다가 남자애들을 일렬로 나열하면 돼. 그치? 그래서 남자애들이 설 경우는 경우의 수는 몇 패? 3패. 그치? 여자애들이 설 경우도 몇 가지? 2, 4, 6번 자리에다가 3명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3패 연달아 나열해야 돼서 곱하면 되겠다. 이해돼요? 그치? 이해 안 되면 바로 얘기해야 돼. 자, 맨 처음 여자애부터 시작할 거야. 이번에는 여자부터 시작하면은 처음에 여자애가 섰으니까 여자애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어디? 1번 자리, 3번 자리, 5번 자리에 여자애가 설 거고 그치? 남자애들은 2번 자리, 4번 자리, 6번 자리에 설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여자애들 설 자리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자애들 나열하면 3팩 남자애들 나열하면은 남은 자리에다가 3팩 해서 곱하면 되겠다. 됩니까?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에는 선생님 5명과 학생 4명 4명이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럼 선생님 5명과 학생 4명이 교대로 서는 거니까 9자리가 필요한데 그치? 여기서는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랑 숫자가 같아서 교대로 서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남자가 올 때랑 여자가 올 때랑 나눠지지만 여기서는 선생님이 좀 더 많네. 그치? 그 상태에서 교대로 서야 돼. 그러려면 맨 처음에 누가 와야 돼? 선생님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치? 그래야 선생님이 1명, 2명, 3명, 4명, 5명 해가지고 세워지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남은 자리에 이제 학생들을 집어넣으면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부터 세우자. 선생님 설 수 있는 방법은 몇 팩? 5팩. 학생 설 수 있는 방법은 4팩 해서 곱하면 되겠네. 괜찮지? 어렵지 않아. 자, 필수 8번 봅시다. 프로블럼. 7개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든 순열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R이 맨 처음, B가 맨 나중에 오는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1번에서는) R이 맨 처음, B가 맨 나중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총 내가 7개의 자리에다가 문자를 나열을 할 건데 조건이 특별하게 있어. 어떻게 세울 거래? R을 맨 처음에 쓸 거고 B를 맨 나중에 쓸 거래. 이 조건만 있는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R, 맨 마지막에 B 써놓고 나면은 이제 가운데 어떻게 오는지만 우리가 채워주면 되는데 가운데는 특별하게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R이랑 B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그냥 일렬로 나열해버리면 되겠다.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팩? 5팩. 그치? R과 B 채워놓은 다음에 남은 자리에다가 남은 문자 채우는 거니까. 그치? 자, 2번 P랑 L 사이에 세 개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조금 헷갈려. 잘 봐. 자, P랑 L 사이에 세 개 문자가 들어가 있을 거야. 세 개 문자가.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P, L 사이에 세 개 문자를 일단 이 안에 집어넣고. 그치? 자, 이제 남은 문자는 몇 개 남았으니까 지금 총 5개 써졌어. 2개 남았으니까 얘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일렬로 나열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뭐 할 거냐면은 P랑 L 사이에 있는 들어갈 세 개 문자 뽑아서 나열할 거야. 그치? 자, 그럼 P랑 L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계산 어떻게 해줘? 5P 3 하고 해줘. 맞지? 두 번째 뭐 해줄 거야? 이제 P랑 L 사이에 세 개 문자가 있다는 거지. P가 앞에 L이 뒤에 있다라는 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P랑 L이랑 자리 바꿀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P랑 L 자리를 바꿀 거야. 그러면은 2개가 자리 바꾸는 거니까 2패까지. 맞아.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이제 얘들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서로 이웃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문자로 생각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총 몇 개 문자를 나열하면 돼? 3개 문자를 나열하면 돼. 그지? 자, 그래서 세 번째는 P, L 묶음과 이 녀석 3개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로 생각할 거야. 그래서 3팩. 그래서 얘들끼리 어떻게 할 거라고? 곱할 거라고. 그치?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자. 3번. 자, 적어도 한쪽 끝은 모음을 올 거야. 영어에서 모음이 뭐야? 아에 이 오 우가 모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모음이 뭐야? 우랑 이가 모음이네. 그치? 다른 거는 자음이야. R, B, L, M은 자음이야. 맞지? 자, 그래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양 끝에서 모음 오는 경우, 모음, 자음 오는 경우, 자음, 모음 오는 경우를 체크하면 돼.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체크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전체 경우가 자음 오는 것까지 쓰니까 전체 경우에서 자음 오는 경우를 빼버릴 거야. 알겠습니까? 그치? 자음 오는 경우를 빼버릴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양쪽 끝 모두 자음인 경우를 뺍시다. 그치? 자, 양쪽 끝 모두 자음인 경우를 빼주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7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7팩토리얼 할 거고. 그치? 양쪽 끝에 자음이 올 거야. 그러면 자음 5개 중에서 양쪽 끝에 올 거 2개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5P2 뭐 한 거야? 양쪽 끝 자음 결정해 준 거야. 그치? 곱하기 이대로 끝내지 말고 뭐 해줘야 돼? 양쪽 끝 말고 이제 가운데 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2개 문자 말고 나머지 애들은 조건이 없으니까 5개 그냥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5팩 하고 되셔요. 그래서 전체에서 이 녀석 빼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돼. 자, 잠깐만. 이거 계산할 때 7팩 열심히 계산하고 5팩이랑 얘랑 곱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 그치? 그런데 7팩이라는 게 뭐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팩이네. 그래서 5팩으로 묶어가지고 남는 거 7 곱하기 6 빼기 5p니까 5 곱하기 4 얘만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5팩이랑 곱하는 게 좀 더 빨라. 알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뒷페이지 필수예제 9번이랑 필수예제 10번 보자. 자, 필수 9번 보면 0, 1, 2, 3 4개 숫자를 한 번 이내로 사용해서 각각 한 번만 사용한다는 얘기지?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300보다 작은 세 자리 정수 구하시오. 세 자리 정수 중 홀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네. 자, 한번 해보자. 자, 세 자리 정수 한번 찾아볼 거야. 세 자리 뭐 자연수긴 하겠지? 세 자리 자연수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세 자리에 이 녀석들을 채워놓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만든다든지 그 옆에 있는 문자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퍼뮤테이션 기호 사용 안 하고 할 거야. 알지? 퍼뮤테이션 기호 사용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 귀찮고. 알지? 사용 안 하고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해줄 거냐?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거래. 그래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의 개수만 우리가 파악해서 그냥 써주면 돼. 알지? 자, 우리한테는 0, 1, 2, 3 있어. 이거 가지고 세 자리 숫자 만들 거니까 맨 처음에 0이 써지면 돼, 안 돼? 0이 써지면 안 돼. 맨 처음에 100의 자리에는 세 자리 숫자니까. 그지? 그래서 0을 제외한 나머지 1, 2, 3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100의 자리에 써줄 수 있는 숫자는 세 가지 경우. 그지? 자,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이제 100의 자리에 쓴 숫자 하나를 제외하고 남은 애들 중에서 선택할 건데 이제는 0 써도 되잖아, 10의 자리에는. 그치?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 숫자. 맞아. 그 다음에는 앞에 두 개 숫자 썼으니까 두 개 남았다. 두 가지. 그래서 곱하면 되겠고. 그렇지? 자, 2번. 300보다 작은 세 자리 정수를 찾으래. 자, 300보다 작은 세 자리 한번 찾아볼 거야. 300보다 작은 세 자리 찾으려면 우리는 뭐 하면 돼? 100의 자리가 1로 시작하는 거는 300보다 작을 거야. 100의 자리가 2로 시작하는 것도 300보다 작을 거야. 맞지? 그래서 100의 자리가 1인 거랑 2인 거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100의 자리가 1이면은 2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문자 중에서 여기 채우면 되는 거니까 3가지 곱하기 2가지에서 6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가지 곱하기 2가지에서 6가지 해가지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아니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도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30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3으로 시작하는 거만 빼주면 되겠네. 6가지. 됐지? 3번. 홀수 찾으래, 홀수. 자, 그러면 세 자리 정수 중에서 홀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1의 자리만 홀수 만들어버리면 돼. 그치? 그래서 1의 자리를 홀수를 만들 겁니다. 그럼 1의 자리에 뭐 들어갈 수 있어? 1과 3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얘는 100의 자리부터 안 채우고 1의 자리부터 채울 거야. 왜? 1의 자리 조건이 훨씬 더 강력하니까. 홀수라는 조건이니까. 그래서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100의 자리로 갈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썼어. 남은 거 3개 남았긴 했지만 0은 못 써.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2가지.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도 2가지. 그치? 남은 숫자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됩니까? 자, 필수예제 10번으로 갈 거야. 자, 좀만 힘내고. 하나 남았어. 좀만 힘내. 자, 5개 문자 A, B, C, D, E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사전식으로 배열할 겁니다. 사전식 배열 뭔지 알지? 그치? 사전 채울 줄 알잖아. 그치, 요원아? 사전 채울 줄 알아. 사전식 배열할 거야. 그치? A부터 시작하는 거 쫙 내라고, B부터 시작하는 거 쫙 내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자, 그랬을 때 1번 B, D, C, E, A가 몇 번째 있는 문자인지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B, D, C, A 앞에 몇 개 문자가 있는지 다 세줄 거야. 그치? 자, 그냥 무식하게 세줄 거야? 안 돼, 그러면은. 자, 그래서 B, D, C, E, A 앞에 있는 문자가 어떤 모양인지만 우리가 체크할 거야. 오케이? 자, 요거 앞에 있는 문자는 A로 시작하는 거는 전부 다 얘 앞에 있네. 맞지? 그럼 A로 시작하는 거에 개수를 찾을 거야. 몇 개? 남은 4개만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다. 4팩개. 그치? B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도 얘 앞에 있는 거 있을 거야.
B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얘 앞에 있는 게 뭐 있어? B, A로 시작하는 것들. B, C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 앞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럼 BA로 시작하는 거는 3팩개. 그래서 6가지. BC로 시작하는 것도 3팩개. 6가지 하고. 자, BD로 시작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올 건데 BD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도 얘 앞에 있는 거 있을 거야. 뭘로 시작하는 거? BD, A로 시작하는 거. 그치? 자, BDA로 시작하는 거는 2팩까지. BDC로 시작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올 건데 BDC 중에서도 얘 앞에 있는 거 있을 거야. 뭐 BDC A로 시작하는 거. 그럼 맨 마지막에 2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BDC EA는 요거 다음 숫자야. 다음 문자야. 자, 그러니까 39가 이 앞에 있는 거라서 얘는 40번째 숫자구나. 그치? 40번째 문자구나. 찾을 수 있고. 자, 2번 56번째 문자는 어떤 문자가 나오는지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6번째 문자를 찾아볼 겁니다. 그치? 자, 그럼 A로 시작하는 거는 4팩개, 즉 24개 나오고, 그치? B로 시작하는 것도 4팩개, 24개 나와. 여기까지 해서 48개 나왔다. 아직 모자라네. 그치? C로 시작하는 것도 4팩개 해가지고 24개 나오는데 56개 넘어가 버렸다. 60개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70몇 개 나오는구나.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C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 있겠다. 그렇지? 그럼 CA로 시작하는 거는 3팩개니까 6개야. 54개. 그치? 얼마 안 남았다. CB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야? 3팩개. 60개. 그러면은 넘어가 버렸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CB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있고 CBA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 한번 찾아봤어. 2팩개 2가지 있네. 그래서 56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56번째 문자는 결국 뭐라고? CBA로 시작하는 문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자일 거라고. 그치? 그래서 CBA 남는 거 뭐 있어? ET가 56번째 문자구나.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문제 풀고 오늘 숙제는 유제까지 해오는 게 숙제로 할게. 알겠지? 복습해와. B스텝 정도는 좀 한 번 정도 풀어보고 오는 게 좋아. 알겠지?